오늘은 삼국지 최고의 지휘관 10명의 랭킹을 선정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지휘관들의 역할과 위치 등이 모두 같지는 않기 때문에 모든 인물들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번 편에선 직접 자신의 세력을 이끌었던 군벌이었거나 가절호를 받았던 거물이었거나 한 전선의 도독으로 임명되었거나 10만 단위의 대군을 이끌었던 대형 지휘관들, 즉 총사령관들로만 간추려서 순위를 매겼으니 참고 바랍니다. 총사령관이 아니었던 일반 사령관들은 따로 랭킹을 선정할 것입니다. 10위는 급식, 학식 먹을 나이에 강동을 평정한 손책입니다. 단기 임팩트로만 보면 손책도 어디 가서 빠지지 않습니다. 손책은 탁월한 보스 기질과 지휘력, 리더십을 토대로 하나의 줄을 빠르게 평정한 청년 정복자였고 이때의 퍼포먼스는 그가 소패왕으로 불리는 계기가 되었죠. 특히나 그의 장점은 광대한 전략적 시야였는데 협천자의 이점을 인식하고 조조가 원소와 대적할 때 허창 기습을 기획했던 것은 오나라 입장에선 가장 큰 IF로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손책이 박살낸 상대들은 죄다 양민의 쩌리들이었고 군벌로서 강동을 완전히 정복한 게 아니라 실상은 동네 깡패로서 그 지역을 유린한 폭거에 불과했다는 것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때문에 체제 수립과 안정화는 전적으로 손권이 도맡았으며 손권이 이를 해내지 못했다면 손책의 행보는 그대로 물거품이 되었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9위는 조조를 죽기 직전까지 몰아붙였던 마초입니다. 군제로만 치면 초계 5대장 중 최고로 치는 인물이며 군주인 유비보다도 임팩트가 뛰어났다고 보는 편입니다. 기습전에 탁월했던 기동전 스페셜리스트였으며 다리에 화살을 맞고도 그걸 그냥 부러뜨리고 싸움에 임해 승리했을 정도로 강력한 투지를 지닌 파워풀한 사령관이었죠. 특히 기회를 포착하는 것에 능했는데 과건을 죽일 때도 조조를 죽일 뻔했을 때도 모두 강을 도하하던 상태에서 급습을 가해 적군을 초토화시켰습니다. 때문에 그의 전투력은 지뢰나 폭탄에 비유되기도 하죠. 하지만 판단 미스와 무모한 선택으로 여러 차례 실책을 저질러 끝내는 세력을 모조리 잃었다는 점이 총사령관으로서의 평가를 깎는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입니다. 또한 관중에서 발악할 땐 하후연과 일진일퇴하다 끝내 토벌당했다는 점에서 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8위는 수싸움으로는 삼국지 최강자인 만총입니다. 육손이 능동형 지장의 정점이라면 만총은 수동형 지장의 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료를 능가하는 손권의 저승사자가 되어 그의 모든 전략을 모조리 파괴했으며 번성전 때는 관우를 엿먹이고 후에 대우전선에서는 육손의 계책마저 간파하고 제갈량의 5차 북벌 때는 조예의 친정을 이끌어내어 손권이 그대로 도주한 덕에 융중대를 무너뜨려 제갈량조차 간접적으로 엿을 먹였던 그야말로 촉과 오를 가리지 않고 내로라 하는 브레인들과의 수싸움에서 모조리 다 승리한 무적의 지략가였습니다. 관우는 남군 공방전에서도 번성 공방전에서도 끝내 만총에게 발목을 잡혀 몰락했고 손권은 간접적으로 5번, 직접적으로 4번, 총 9번을 싸워 전략전과 야전 도합 0승 9패의 처참한 전적으로 영원히 만총이 지키는 합비를 넘지 못했죠. 하지만 만총에게도 한계가 있으니 방어전으로는 그야말로 완벽했지만 이에 비해 공격전에서 이룬 것은 연암평정 외에는 딱히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7위는 삼국지에서 가장 다재다능한 기재 중 하나인 사마이입니다. 사마이는 속공전과 기동전이 주특기였으며 반동분자였던 맹달과 공소년을 박살냈고 대촉전선과 대오전선 양쪽에서 모두 활약했던 S급 명장이었습니다. 거기다 제갈량을 상대로는 기동전이 안 먹힌다는 것을 깨달은 후엔 지구전으로 전략을 바꾸어 끝끝내 제갈량의 북벌을 저지한 것을 보면 전술적 임기응변 또한 상당한 지휘관이었죠. 전술적으로도 뛰어났는데 그의 진정한 특기는 바로 전략이었으니 그의 전략적 시야는 가히 국가의 명운을 뒤집을 수 있는 강력한 한 수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한중을 먹고 바로 입촉하라는 전략안이 거부당하자 조조는 한중을 뺏기고 하후연을 잃었으며 손권을 이용해 관우를 잡으라는 전략안이 채택됐을 땐 조조 말년의 위기를 완전히 저지했죠. 다만 이런 사마이에게도 단점을 찾는다면 역시나 제갈량에게 당한 2번의 패배입니다. 그런데 이건 사마이가 제갈량보다 못난 게 아니라 상성이 안 좋았다고 보는 편입니다. 6위는 삼국지에서 가장 유명한 용병가인 제갈량입니다. 제갈량은 5번의 북벌을 일으켜 위나라 최고의 명장 중 한 명인 장압을 죽였고 위나라 최고의 전략가인 사마이에게 야전에서 유일하게 패배를 선사했습니다. 이릉대전에서 촉한의 신세대들이 떼죽음을 당했을 수 있는 인재 카드가 너무 부족한 상황이었음에도 관서 지방을 뒤흔들며 위나라 최대의 국적으로 등극했죠. 특히 제갈량은 다른 전술가들보다도 독보적인 가산점이 하나 있는데 삼국지에서 군사사정 영향력이 가장 거대한 2개의 업적,
위무주손자와 무우팔진도 중 무우팔진도를 정립시킨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제갈량의 무우팔진도는 이후 서진의 명장 마룡이 독발수기능을 토벌할 때 재사용되기도 했고 훗날 당의 개국공신 이정이 팔진도를 응용해 새로운 군사진법인 육화진을 개발했으며 당태종 이세민조차 언급할 정도로 전쟁사에서 상당히 역사적인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제갈량 또한 비판점이 있으니 명성에 비해 전략적으로는 조예, 사마이, 곽회, 조진 등에게 연달아 간파당하며 너무나 아쉬운 모습을 보였고 소극적인 모습으로 일관하다가 끝내 북벌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야전 성과나 팔진도 정립을 보면 전술적 재능 자체는 매우 뛰어났는데 이에 비해 실적이 부족해 항상 과대평가 논란이 따라다니기도 하죠. 5위는 삼국지 성장형 영웅의 정점인 여몽입니다. 여몽의 초년은 무력만 앞세운 깡패에 불과했지만 이후엔 군제, 통솔력, 지략, 심지어 인품까지 모두 비약적인 성장을 이뤄내며 손권 입으로 직접 주유 바로 다음이라는 소리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여몽의 대표적인 성과는 바로 무손실로 남영주를 평정하고 관우를 몰락시켰다는 점입니다. 이경대치 때도 거의 무손실로 아무렇지 않게 세 개의 군을 함락시킨 걸 보면 관우의 천적이나 다름없었죠. 무손실로 국가의 영토를 2배로 늘렸으니 군사적 업적만 보자면 조조를 정면 대결로 찢어발겨 삼국정립을 이끌어내고 역공으로 남영주의 절반을 따낸 주유와 비견될 만합니다. 일견 이런 무손실 전략 전술들이 육손이 보였던 화려한 기책쇼에 비해 돋보이지 않을 수 있으나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것이 최고의 승리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여몽의 기책이 육손의 기책보다 더 고단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전적의 대부분이 무손실 승리였기 때문에 임팩트 면에서 주유, 육손보다 살짝 처지는 인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축구에서도 스포트라이트는 화려한 타입의 선수가 독식하는 것을 보면 여몽처럼 소리소문 없이 이익을 획득하는 방법을 즐기는 타입에겐 어쩔 수 없는 한계인 것 같습니다. 4위는 당대 최강의 깡패 공손찬입니다. 100명으로 유우의 10만을 와해시키고 2만으로 30만 황건적을 갈아버리고 단기로도 쌍창 꼬나잡고 수십 명을 썰어버리는 등 별의 별 판타지 수준의 기록을 여러 보유하고 있는 괴물사령관입니다. 손견과 더불어 후한의 재림한 미니 항우라 할 만하죠. 전투 스타일을 보면 장묘와 문항을 합친 듯한 인상을 주는데 이런 전투력을 토대로 당대 최강의 세력을 쌓아 올렸으니 후한 말기 최고 수준의 명장으로 평가해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원소의 치밀한 정치질로 세력이 공중분해되고 고립된 상황에서도 게릴라전으로 원소를 괴롭히고 심지어 역습으로 죽일 뻔했던 전적까지 고려해보면 용병술만큼은 깔 수 있는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손찬도 딱 하나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바로 구기에게 당한 KO 패입니다. 물론 뒤에 리벤지 매치로 복수하긴 했는데 사실 이게 좀 너무 크죠. 그리고 정치질로 진 거긴 하지만 어쨌든 원소에게 패해 세력이 멸망한 것 또한 아쉬운 점입니다. 3위는 능동형 지장의 정점이자 5의 구국영웅 육손입니다. 육손은 주로 이민족 토벌로 커리어를 쌓다가 일군 데뷔 전부터 관우를 잡는 화려한 신고식을 열고 뒤이어서 유비까지 무너뜨려 삼국지에서 한 국가의 가장 거대한 인적, 물적 손실을 입히는 어마어마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축구로 비유하면 첫 데뷔전을 치르는 미성년자 유망주가 더비 매치에서 해트트릭을 박은 것과 비슷한 수준의 임팩트라고 할 수 있죠. 그 후로도 조유의 10만 대군을 갈아버리는 등 야전과 전략전을 가리지 않고 극강의 전투력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육손도 흠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적의 대부분이 방어전이었으며 기습전이었던 형주전을 제외하면 공격으로 영토 확장에 성공한 적이 딱히 없었습니다. 특히 만총을 공격할 땐 주특기인 기책도 먹히지 않았으니 아무래도 주유보다는 한 수 처진다고 보입니다. 2위는 모든 장수들을 통틀어 가장 군주에 가까웠던 주유입니다. 비록 조조가 수전에 미숙하기는 했지만 그 천하의 조조에게 전면전으로 완패를 선사하며 천하 통일을 좌절시키고 남영주의 절반을 평정했던 적벽대전의 임팩트는 삼국지에서 가장 영향력이 거대했던 승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주유의 승리가 의의가 큰 부분은 다른 경우와 달리 조조의 상태가 멀쩡했다는 점인데요. 유비의 한중전 승리는 조조의 전성기가 지나 있었고 마초의 위수전 승리는 조조가 방심한 상태였으며 장수의 완성전 승리는 조조의 뇌가 아랫도리에 달려있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주유의 적벽전 승리는 조조가 아무런 뻘짓도 하지 않았고 아무런 컨디션 난조도 없었죠. 그냥 순수하게 실력으로 정면 대결로 압도한 것입니다. 이 한 번의 승리로 조조의 절대 강세가 꺾이고 삼국정립의 기반이 형성되었으니 단일무장으로서는 유일하게 군주급 영향력을 발휘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위는 이변 없이 동아시아의 미니 카이사르 조조입니다. 이건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자병법의 주석을 남겨 오늘날 전해 내려오는 버전을 완성시킨 군사의 천재였던 조조는 북중국을 통일하고 위진 남북조 시대를 통틀어서는 5손가락 안에 꼽히는 지휘관, 중국사 전체를 통틀어서는 20손가락 안에 꼽히는 지휘관, 세계사 전체를 통틀어서는 100명 안에 꼽히는 월드클래스 지휘관입니다. 비록 120문장 위치에 있을지언정 삼국지에서 유일하게 조조는 월드클래스 논쟁이 가능합니다. 사실 통일왕조 건설에 실패한 것 말고는 지휘관으로서 깔 데가 전혀 없죠. 이각곽사, 여포, 유표, 원술, 장로, 마초 등 당대를 주름잡던 군벌들이 조조의 손에 모조리 붕괴되었고 당대 최강 원소마저 조조에게 일격을 당해 분사했으며 유비조차 조조에게 걸리는 족족 박살나 커리어 후반이 될 때까지 자신의 기반조차 형성하지 못했죠. 물론 조조도 적벽, 한중, 유수구, 여양, 동관, 완성 등등 패전도 생각보다 많기는 한데 오히려 자신의 실책을 최소화하고 더욱 업그레이드해서 권토중래하는 재능은 다른 지휘관들이 지니고 있지 못한 조조의 최고의 무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